설교자와 성도들을 위한 채널 워킹 바이블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면 영상 제작에 힘이 많이 됩니다. 데이비드 차에 대한 허그 미션의 두 번째 해명 및 폭로가 나왔습니다. 숨겨진 음료 김아무개 양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이제 차 선교사가 간첩 잡는 애국자로 둔갑했고 그 여자가 차영교에게 접근을 했고 불륜 가운데 신학을 권유하고 논문도 대필했고 7년간 그림자 아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강간과 임신과 태아 낙태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차 문제를 워킹 바이블이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92년 휘것을 이장님 목사와 같은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 기저 뿌리에는 이제 종말론, 계시 사칭, 신사도 사상 이런 거짓 계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바로 데이비드 차의 스캔들이라는 것입니다. 염한성 원장에 의해서 이 데이비드 차의 그 스캔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죠. 온천에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데이비드 차는 이 모든 것이 연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업고 찍었습니다. 에르메스 190만원짜리 운동화 커플도 신었죠. 여기와 같은 사진도 다 연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욕 가운을 입고 맥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출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 하와이의 대저택 50억인데요. 14,000평에 이르는 이런 대저택을 구입했습니다. 여기 서초동에 그 부티크 모나코 약 35억 원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죠. 이곳에서 바로 2차 그 폭로에 의하면 내연녀가 이곳에서 동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차가 사감의 회계문을 발표했습니다. 2시간 6분 42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신에는 이제 키스한 사진은 키스한 것이 아니라 연출됐고 실제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불륜을 부인했습니다. 데이비드 차의 불륜 부인에 대해서 염한성 원장이 2차 폭로를 했죠. 여기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모자이크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진을 한 것은 두 사람이 낀 커플 반지에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이것을 확대를 하면 이와 같이 동일한 커플링을 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연출일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일까요? 데이비드 차의 회계문 그 폴리를 가해자 간첩으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허그 미션의 폴리 목사가 2024년 5월 16일 입장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죄가 드러난 데이비드 차가 간첩 잡는 애국자로 둔갑한 참담한 현실을 보며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허그 미션 폴리 목사의 반박문 여기 그대로 전문입니다. 스캔들이 폭로가 되자 자기는 스캔들이 잘못됐지만 북한 간첩의 꾀임에 넘어가서 뱀의 꾀임을 받아서 그러게 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서초동 고급 오피스텔에 대한 두 번째 폭로로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바로 폴리 목사를 이부 간첩의 꾀임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 목사는 내가 이북에 있는 가족의 안정과 사역을 위하여 미디어 노출을 꺼리는 것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짜깁기한 자료들을 나를 모함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과 그의 동역자들과 탈북자들을 모함했다고 하는 요 이제 초반의 글입니다. 이어서 차영규는 얄팍한 수를 짐작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자신을 속인 그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도 또다시 그에게 속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드러난 가해자가 거짓 쇼를 한 후
갑자기 간첩 잡는 애국자가 되어 공익을 위해 제보한 나를 가해자로 몰고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문사나 유튜버 일부 목사님들까지도 허브 미션의 입장이나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차영구의 일반적인 주장을 그대로 퍼나르고 그의 명예와 허브 미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영구 개인의 비리 스캔들이 드러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헛된 간첩잡이 놀이를 하고 있는 차영구와 공범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차영구는 이제라도 당신의 뒤에 숨어서 당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놓은 사악한 음녀의 정체를 공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차영구 뒤에 있는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불륜 관계를 인정한 자매, 그거를 사악한 음녀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장처럼 북한이 벌인 정치적 사건도 탈북민 사기꾼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피해 사건이 아니며 보수 기독교 목사의 일탈과 실수를 폭로하는 비리 고발 사건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여기 바로 이제 정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 정치 공작도 아니고 탈북민 폴리 목사가 탈북민으로서 그를 가스라이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목사의 일탈과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일은 예언자의 탈을 쓰고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던 거짓말장애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범죄가 빛 가운데 드러난 사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죄성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때가 악할수록 더욱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하여 검증되고 확인된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인터넷 말쟁이를 신뢰하고 기대한 영적 어리석음과 신앙적인 무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차의 스캔들 뒤에 음녀인 김아무개 양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모 양은 1990년생으로 공영방송인 K땡땡, 아마 KBS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행 프로 PD 출신으로 그 여자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7년 전 뉴욕에서 유학 중에 차영구의 설교 영상을 보고 저 사람이 내 남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감성교회 훈련을 핑계로 차영구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 김모양의 말에 의하면 첫 만남에서 내 남자였는데 다른 여자가 먼저 가로챘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 감성교회에서 간사로 섬겼고 일이 늦게 끝난 어느 날 차영구의 요구로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는 차영구는 합의되어 이뤄진 것이라고 부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차영구가 내연역에 이끌려 다니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위험천만한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아무개 양은 이단 소리를 들으며 힘들어하는 차영구에게 신학을 권유했고 졸업 논문도 자신이 써주었으며 라이트하우스도 자기가 시켜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차영구는 김아무개 양이 매일매일 제공해주는 책을 읽었으며 음식도 신발도 그가 정해주는 것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난 100일 동안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 소리를 막 이 차영구가 듣게 될 때 그에게 신학을 하도록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하도록 권유한 그 사람이 이 불륜녀였고 졸업 논문도 대표해 줬다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를 하라고 제안한 것도 이 여자였고 그리고 이 여인이 주는 책을 읽었고 음식과 신물도 다 신발도 정해주는 것을 신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차영구가 나에게 김아무개 양에 대해 교박하면서
헤어지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는 단순한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연녀를 만나보니 자신을 강간한 근거와 2년 전에 임신했다가 지운 차영구의 아기 사진도 있고 X파일이 있다면서 협박하는 그녀를 보면서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7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그림자 아내로 살면서 외롭고 쓸쓸한 나날이 너무 많았는데 하와이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여 차영규와 김아무개가 함께 하와이에 들어가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은 원이지만 내연역의 약점으로 묶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차영규를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일본 종교의 후계자 교육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회심하여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음란과 모사와 강교로 차영규를 조종하면서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악한 음녀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차영구의 음녀 김아무개 양에게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 말씀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요. 오늘부터 허그미션은 차영구와 그의 내연녀 김아무개 양과 변호사 이성의 씨를 내세워 만들어내는 각종 모함과 악의적인 거짓말들을 밝혀내는 실제적인 자료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공개할 것입니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약 저기도 아니고 미국 FBI 수배자 범죄자가 아니라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 시민인 것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폭로 사진을 했습니다. 여기 차영구의 내연녀가 직원에게 요청하여 맥주를 가져오게 하고 내연녀의 어머니에게 부어주는 모습을 악의적으로 왜곡 사진을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은 해당 스파샵의 직원인데 술집 여자처럼 보이게 왜곡했다고 하는 폴리 목사의 주장입니다. 여기 차영규의 내연녀 김아무개 양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스파샵으로 데려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후에 아이린 선교사, 폴리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추 입금 요청한 내용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차영규의 내연녀가 평소 다니던 호텔 스파샵에 직원을 직접 이렇게 소개해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술 파티를 하는 초호화 마사지 샵으로 둔갑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 증거로서 이와 같이 카톡 메시지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에리베를 달고 사셨는데 원인도 모르고 너무 안일했던 것을 이렇게 두 분의 도움으로 치료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내연녀 김아무개 양이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사용했던 기구들, 가구들,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차와 오피스텔, 서초동 오피스텔에서 동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와이로 이삿짐을 보냈는데 단독 컨테이너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하와이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차영규의 내연녀 이름으로 된 서초동 오피스텔에서 출발하여 하와이로 가는 이삿짐 운송장을 증거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7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내연녀의 서초동 고급 오피스텔을 동거한 증거자료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카톡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그 오피스텔 서초동 오피스텔이에요. 부티크 모나크 35억짜리 혼자 있으면 밤에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이 김아무개 양 내연녀가 이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함께 있지 못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쓸쓸하다는 이런 증거죠. 그래서 사실 그 오피스텔의 좋은 기억은 많지는 않아요 라는 그런 증거 영상이었습니다. 허그미션 해병을 창고로 한 스캔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김아무개 양이 뉴욕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던 중에 데이비차의 설교를 듣고 한국을 귀국했어요. 아, 이게 저 남자는 내 남자다 하고 귀국을 해가지고 차영규에게 접근을 해서 감성교회 간사가 됐습니다. 회의사에 무보수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일본 종교 후계자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개종했다는 얘기였죠. 그러다가 식사 대접을 하다가 데이빗 차와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고 합의해서 성관계했다는 것은 데이빗 차의 주장이고요. 이 김아무개 양의 주장은 강간을 당했고 임신했고 그리고 낙태했다, 계속해서 동거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대장암이 발견된 이후 번아웃, 은퇴 준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폭로사전은 1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자와 불륜관계가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폴리의 연출이라고 말하고 실제 키스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기 폴리의 해명문을 보게 되면 7년간 이 김아무개 양이 그림자 안에 노릇을 했고요. 서초동 오피스텔 내연녀로 거주를 했고, 그러니까 하와이 안 데려가면 나는 자살한다라고 하는 협박 가운데 하와이를 동행했고 여행도 찍고 사진도 찍었다고 하는 것을, 여행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이 드러난 이제 증거입니다. 이 양쪽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더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